성현환 기자와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유경수 여사 생가 같은데 생가와 광장,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하루 앞두고 오늘 옥천 생가를 찾았는데요.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여기 왔었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비공개 일정이라서 경호원과 스크린 유영하 의원, 옥천이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 등 서너 명만 동행했고요. 약 20분 정도 둘러봤다고 합니다. 그럼 지난해 유경수 여사 기일은 어떻게 보낸 겁니까? 네, 지난해에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서 추모했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입니다. 그런 날이기도 하고 아버지 생가 방문한 지도 좀 오래돼서 일찍 방문하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있어갖고 늦어졌어요. 그럼 아까 그 광장은 뭡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나왔는데. 네, 홍준표 시장이 이 동대구역 광장의 이름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꿨습니다. 고 박 전 대통령 친필 서체가 새겨진 5m 높이의 표지판까지 세웠고요. 하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홍 시장 이런 발응 내놨습니다. 산업화의 출발 도시인 대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최근 임명된 독립기념관장을 두고 뉴라이트냐 아니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복해 최근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일제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인사라면서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제 홈페이지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부르거나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할 경우 등 뉴라이트 인사 9가지 기준도 올려뒀고요. 김형석 관장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광복회에선 부인하는 것마저 맞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김형석이란 분은 뉴라이트 운동에 관여했던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뉴라이트 하는 사람이 자기가 뉴라이트라고 시인한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럼 이 뉴라이트에 대한 기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충돌하는 지점 한번 들어보시죠. 1919년에 독립을 해서 건국을 했으면 일제강점기가 9년이에요? 1945년보다는 1948년이 더 건국한 것이라고 영광이 있는 날이라고 그게 바로 뉴라이트에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하지만 건국절을 둘러싼 논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죠. 광복절을 코앞에 두고 똑같이 되풀이되는 이념 논쟁에 정작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둘로 쪼개진 경축식으로 광복절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 조정훈 총선백서위원장인데 최악의 스포일러, 이거 무슨 스포일러입니까?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오늘 초안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최대 관심사는 바로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 책임론 내용이죠. 스포일러 중에 최악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악의 스포일러 보시면 안다. 뭔가 이 의미가 심장한데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도 들어가 있습니까? 네, 조 위원장이 적절한 분량 할애했다고만 했는데요. 백서 자체가 패배 원인을 담는 거잖아요. 누구의 책임론이 더 많이 담겼을까가 관건이죠. 이재명 조국 심판론, 즉 2조 심판론이 부적절했다는 한 대표 책임론도 일부 있고요. 이종섭 전 장관 논란 등 용산 책임론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최고위에서 의결만 하면 이 내용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총선 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었고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무총장이었죠. 그래서 최고위 단계에서 내용이 바뀔지도 관심인데요. 친윤계의 한 의원, 전임 지도부가 결정해서 조사한 만큼 지도부가 그대로 추인해야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300쪽 속에 담긴 총선 패배의 책임 어느 쪽에 기우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유난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열왕이었습니다.